공신부인 한씨는 조선에서 명나라에 바쳐 선덕제의 후궁이 된 여인으로 이름은 계란입니다. 앞서 명나라의 공료로 바쳐져 영락제의 후궁으로 순장당한 여비 한씨의 동생이자 한화계 누이이며 인수대비의 고모입니다. 한계란은 언니와 같이 공료로 선발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언니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세에 능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기에 57년 동안 선덕제,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라는 4명의 황제를 섬기며 명황실에서 존경받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명나라를 주름잡는 여인이 되었으니 그녀는 조선과 명예 외교 문제에서 빛을 발하며 조선을 위급함에서 여러 차례 구해줍니다. 조선에 의해 명나라의 공료로 팔려 죽음의 자리로 내몰린 그녀는 결국 대인배와 같은 모습으로 조선을 도와주며 일종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공녀 또는 진언녀라 불리는 이들은 진상하는 물품처럼 명나라 황실에 바쳐진 여성들을 말합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와 선덕제의 개인적 요구에 의해 보내진 조선의 공녀는 총 114명으로 태종 8년에서 세종 15년까지 26년간 7차례에 걸쳐 보내졌습니다. 이들 114명 중 황제 또는 황족과의 결혼을 위한 공녀는 16명이고 나머지는 황제의 음식과 유의를 위한 집찬녀와 가무녀, 후궁의 시종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여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사족들은 딸이 공녀로 뽑히는 걸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니 조언을 시킨다거나 얼굴이 비슷한 여자를 사서 대리로 심사받거나 없던 병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부모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으나 이 모든 걸 감내하더라도 다들 공녀가 되는 것을 피하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공녀로 간 여인들의 최후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시대의 영락제의 공녀로 간 8명의 여인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권씨는 급사, 여씨는 고문사, 임씨와 정씨는 자살, 황씨와 이씨는 차명, 한계란의 친언니 한씨와 칠씨는 어이없이 순장을 당해버렸습니다. 11살에서 19살의 어린 나이에 차출된 조선의 여인 8명은 모두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으니 무고와 참소, 순장 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을 본 조선의 부모들은 딸을 공녀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홍희제는 병약해서 조선의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죽고 장자 주첨기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어받았으니 명나라 5대 선덕제에 오른 그는 여색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황제는 이듬해 곧바로 조선의 미녀를 뽑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금혼령을 내리고 전국을 4개월간 뒤져 미녀 5명을 골랐습니다. 그 명단을 명나라에 보냈지만 황제는 더 많은 여인을 보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427년에 7명의 미녀와 요리 담당 요종 10명을 명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사신들은 7명 이외에 1명을 콕 집어 추가로 지정하고 돌아갔으니 그녀는 영락제 장례 때 순장된 여비 한씨의 여동생 한계란으로 조선의 공녀 가운데 유일하게 성명이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한계란을 콕 집어 선정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택되어 영락제의 후궁으로 순장된 여비 한씨의 미모가 뛰어나 명황실에서 그녀의 막내 여동생을 특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계란의 오빠 한화기, 명조의 황친이 되어 권세를 누리려는 속셈으로 동생을 보내려 백방으로 뛰었던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화은 누나를 영락제에 보내고 이번엔 여동생을 영락제의 손자에게 보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화의 막내 여동생 한계란은 명나라 선덕제의 공녀로 간택되는 운명을 맞이하였으니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처녀 한씨는 한영정의 막내딸이다. 맏딸은 명나라 태종 황제의 궁에 뽑혀 들어갔다가 황제가 죽을 때 따라 죽었으므로 창성과 윤봉이 또 막내딸이 얼굴이 아름답다고 아뢰었으므로 와서 뽑아가게 되었는데 병이 나게 되어 제4차 공녀 때 한양도성을 떠나 명나라로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몸이 갑자기 아파 명나라 출발이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계란의 출발은 무기한 미뤄졌고 어쩌면 이대로 명단에서 빠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끙끙 앓고 있는 한계란에게 오라비 한왁이 약사발을 내미니 몸을 추슬러 떠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공녀가 된다는 것은 생이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비 한왁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기를 공녀로 간택하였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운했던 그녀는 약을 먹지 않고 오빠를 원망하며 쏘아댔습니다. 언니를 팔아 이미 부귀가 극진한데 무엇을 위해 약을 쓰려 하오. 한계란은 그렇게 독서를 내뱉고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침구를 찢고 아끼던 재물을 친척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한편 명나라 사신은 몸이 아파 혼자 출발하지 못한 한계란의 미색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듬해인 1428년 공녀 차출을 재집행하기 위해 한양도선 한왁의 집을 다시 찾았으니 이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언니 여비가 순장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도성 안에서는 그녀를 생송장이라고 부르며 슬퍼하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산송장이라 불린 그녀는 74살까지 살며 57년 동안 선덕제,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라는 4명의 황제를 섬기며 언니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한계란이 공녀로 간 사이 명나라에서 순장제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물론 운만 좋아서 살아남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계란은 영민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의붓아들 격인 정통제는 1449년 몽골 오예라트와의 전투에 직접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었으니 이른바 토목보의 변이 발생합니다. 명나라 황실은 발빠르게 정통제의 이복동생 경태제를 황위에 올리고 정통제의 3살배기 어린 아들을 태자로 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황제 자리를 하루라도 비울 수 없어서였지만 어찌됐든 정상적이지 않은 구도였고 어린 태자에겐 위험천만한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1년 후 오이라트는 유용한 인질이기보단 짐이 된 정통제를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하지만 경태제는 돌아온 형을 바로 유폐시켜버리고 어린 조카인 태자 또한 폐위시켜버립니다. 예상대로 황실은 전 황제 정통제파와 현 황제 경태제파로 나뉘어 5년간 치열한 권력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한계란은 이런 복잡한 대립 상황에서 3살의 어린 패태자를 8년이나 돌보고 키우는 목숨을 건 승부수를 띄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판세를 읽어내는 힘이 있었던 한계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훗날 황위에 오른 성화제는 어려운 시기 자신을 키워준 한계란의 공을 잊지 않았으니 성화제는 한계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고 이로써 황실 내에서 한계란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명황실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명황실의 빈첩들로부터 지혜로운 스승이라 하여 모사, 여사, 노노라 불리게 되었고 훗날 죽어서는 공신부인으로 봉해집니다. 조선에 의해 명나라의 공녀로 팔려 죽음의 자리로 내몰린 한계란은 결국 명나라를 주름잡는 여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정치력은 조선과 명의 외교 문제에서 빛을 발하며 조선을 위급함에서 여러 차례 구해줍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명의 책봉을 받는 것과 조카 사위인 의경세자의 책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성종의 친부모인 의경세자와 조카 수빈한 씨를 왕과 대비로 추승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아 명나라로부터 수입해야만 했던 금지된 병기 군강무역을 명나라로부터 허락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명황제에게 성종의 부인 패비 윤씨의 패비 사실을 알리고 또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책봉을 받아내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불어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되는 데에도 적극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당시 노련하게 조선왕실을 대변한 한계란이 없었다면 명나라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은 크게 문제시 되거나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선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결과를 얻어낸 한계란은 조선 초기 가장 뛰어난 로비스트였습니다. 물론 한계란은 일이 성사될 때마다 조선의 톡톡히 대가를 받았으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였지만 조선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계란은 조선의 사신단에 꼭 한씨 집안 사람을 보내라고 대놓고 요구했고 조정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신으로 친정 사람을 보내라 한 것은 황실의 친정의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필요했고, 선물이나 물품 역시 황제나 황실 내 사람들을 관리하여 로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사안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한계란이 요구한 물품의 양도 늘어났고, 나중엔 조선 조정에서 골머리를 썩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세에 능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한계란의 요구는 조선의 다음 수를 위한 현실적인 보석이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4대의 황제를 섬기면서 명나라 황궁에서 56년을 살다가 1483년 7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성화제는 매우 슬퍼하여 백금과 옷감 등을 하사하고 공신 부인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장래에 명나라 황태우를 비롯해 황가가 조의를 표하고 베이징 서쪽 향산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명나라 호부상서 유우가 쓴 한계란의 묘지명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이 떳떳하며 성품이 착하여 여러 사람과 화목했다. 궁중 대소사의 법도에 관해 부인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잡한 궁궐법식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후궁을 비롯한 궁녀들이 여스승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